자, 둘은 72쪽에 그 기압과 발음 좀 볼게. 자, 먼저 기압부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자, 기압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단위 넓이에 작용하는 힘, 그러니까 공기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을 가지고 기압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공기는 기체 상태이고 모든 방향에서 작용을 하지. 자, 그래서 기압의 작용이 모든 방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야. 자,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예시들 한번 눈으로 읽어봐줘. 물이 담긴 유리컵에 종이 덮고 거꾸로 쏟았어. 근데 안 쏟아져 나오는 것도 밑에서 기압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그 다음 신문지 펼친 채로 자로 이렇게 들어 올릴 때 굉장히 큰 저항을 받게 되는데 그것도 역시 기압 때문에 그래요. 자, 페트병에 뜨거운 물 넣고 뚜껑 닫았다가 얼음물에다 이렇게 확 담가서 기온을 낮춰버리게 되면은 또 페트병이 찌그러지죠. 안에 수증기가 줄어들게 되면서 압력이 낮아져서 줄어들게 되는데 이때도 역시 모든 방향에서 기압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별표는 이놈이야. 자, 토리첼리가 이 기압을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 측정을 어떻게 했냐면 1m 유리관에 수온을 가득 집어 넣었어요. 그 상태에서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수온이 들어있는 수조에 쳐박아 넣는 기요. 그러면 수온이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돼야 돼? 쭉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내려오다가 멈추네. 그 멈춘 높이가 76cm. 수온이 가득 찼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긴 아무것도 없어. 즉 진공 상태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76cm의 수온 기둥이 누르는 압력이 있을 거 아니야. 자, 근데 얘가 수온 기둥이 누르고 있음에도 내려가지 않고 있어. 그 이유는 여기서 눌러주는 힘 A가 수온 기둥이 누르는 압력 A가 밑에서 떠받치는 힘 C와 같은 거지. 오케이? 자, 밑에서 수온이 떠받치는 힘과 수온이 누르는 힘이 똑같아. 근데 밑에서 떠받치는 수온은요, 누구도 떠받치고 있냐면 공기들도 떠받치고 있잖아. 그러면 그 수면에 작용하는 기압과도 같다라는 그런 얘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됐어? 자, 다시 한번 수온이 누르는 힘과 얘를 밑에서 밀어 올리는, 그러니까 받치는 힘이 서로 같기 때문에 안 내려온다라는 그런 뜻이야, 지금. 그런데 이 수온은 여기서도 떠받치고 있잖아. 그럼 여기서 누가 누르고 있니? 공기가 누르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야. 수온 기둥 76cm가 누르는 압력과 공기가 누르는 압력이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이해돼? 오케이. 그런데 이것도 기억해 줘야 될 게 굵기나 기울기가 달라져도 높이는 변하지 않아요. 자, 이거야. 같은 기압이면은요. 이거 지금 굵기가 굵어졌죠. 이건 기울어졌죠. 그래도 똑같이 1기압이면 76cm에서 멈춰요. 왜 그러냐면 단위 면적당 압력이기 때문에 그래. 단위 면적당 압력. 자, 그래서 단위 면적당의 압력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높이가 똑같아. 그리고 여기도 별표 한번. 기압이 높아져요. 그럼 기둥 높이도 높아져요. 반대로 기압이 낮아지면 기둥 높이도 낮아져요. 알겠죠? 그래서 기둥 높이를 보고 기압을 측정할 수 있어요. A가 기압이 제일 크고 그 다음 B, 그 다음 C가 기압이 제일 작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온 기둥을 들고서는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 산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는 거야. 그럼 기압이 낮아지겠지? 그래서 수온 기둥 높이도 낮아진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여기 또 한번 별표. 자, 1기압의 크기를 비교를 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1기압은 76cm Hg. Hg가 수온이죠. 수온이 76cm까지 올라갑니다. 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 헥토파스칼이라는 단위가 있어. 그게 1013헥토파스칼에 속하고 물기둥으로 하면 10m. 물기둥으로 하면 10m. 공기기둥으로 하면 약 1000km까지의 압력을 얘기를 해줍니다. 1기압의 크기는 다 기억을 해주셔야 돼. 됐니? 오케이. 옆에 거 한번 해보도록 하자.
오케이, 채점해보자. 1번에 1은 모든이죠. 2는 같은. 자, 2번은 같다 76, 채워지지 않다 변함없다 높다. 그 다음 3번은 76, 760, 1013, 10. 4번은 전부 다 왼쪽이죠. 지표면 쪽이 다 크죠. 공기의 양, 밀도, 기압, 수은 기둥의 높이 전부 다 지표면이 높아요. 5번은 O, XX, O. 틀린 거 뭐 있니 혹시? 없어요. 바로 넘어가서 바람으로 갈게요. 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자, 바람은 기압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걸 바람이라고 얘기를 해. 수평 방향의 이동이라는 거 기억해줘. 자, 기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게 되는데, 자, 이때 바람, 여기 별표 한 번만. 풍향,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라는 거야. 자, 풍향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야. 불어가는 게 아니라 불어오는 걸 얘기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이렇게 서 있어. 근데 바람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고 있네. 자, 여기다가 이제 방위 표시를 딱 해주는 거죠. 그럼 얘는 무슨 풍이라고 얘기를 하니? 뭔 풍이야? 응? 서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동쪽으로 간다 그래서 가는 건 볼 필요 없어. 나한테 오는 것만 보면 돼. 그래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불어오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바람 이렇게 방위 표시가 이렇게 있는데 바람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고 있어. 그럼 이건 무슨 풍? 이건 무슨 풍? 뭔 풍이요? 어? 연아 무슨 풍이요? 너 동서남북은 아는 거지? 자, 동서남북. 자, 북동 쪽에서 옵니다. 그래서 북동풍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가는 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 지점에 오는 거. 자, A라는 지점에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A 지점에다가 방위 표시 딱 해주면 돼. 가는 거 볼 필요 없어. 그 지점에 오는 방향을 얘기를 하는 거야. 얘는 북서풍이에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바람의 방향으로서 얘기를 한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부는 원리는 뭐냐? 자, 지표면에 가열 냉각에 따른 온도 차이로 기압 차이가 발생. 그러니까 우리 가열된 곳은요, 따뜻한 곳은요, 상승 기류가 나타나죠. 그래서 공기가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야. 그럼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여기 공기가 어떻게 돼? 부족해지죠. 그래서 저기압이 형성되게 되고요. 반대로 냉각된 곳은 차가워지니까 공기가 하강을 하게 돼요. 그럼 여기 공기가 모이겠네? 그래서 기압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 그래서 공기가 여기 A에서 B 쪽으로 이동되어 가는 거야. 그래서 A에서 B로 이동되어 가는 이 공기의 흐름을 우리는 바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요. 자, 가열된 곳에서는 상승 기류, 냉각된 곳에서는 하강 기류가 형성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 알겠지? 자, 그다음 그러면 바람은 어디로 가느냐? 기압이 높은 데서 기압이 낮은 데로 가는 거고요. 기압 차이가 클수록 바람도 세게 붑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별표 100% 나오는 문제인데, 이 해류풍 계절풍 해류풍 같은 경우에는요, 해안가에서 하루를 주기로 풍향이 바뀌는 바람을 얘기를 해주는데, 이 낮하고 밤하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바다와 육지의 온도 차이. 너희들 여름철에 낮에 해수욕장 가면은 모래사장은 매우 뜨거운데 물은 차갑지. 즉 햇빛은 똑같이 받았지만 온도는 모래사장 쪽의 온도가 더 높아. 그럼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게 되면 육지가 바다보다 연용량이 작기 때문에, 우리 뭐 예전에는 비열로서도 얘기를 했어. 비열이 작기 때문에. 자, 이게 연용량이 작은 쪽이 더 빨리 가열돼요. 같은 열을 받더라도 1도 올리는데 쉽게 그
작은 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낮에는 육지가 바다보다 빨리 가열. 자, 가열된 곳은 온도가 높죠. 온도가 높은 곳은 상승 기류가 나타나죠. 그럼 바다 쪽은 하강 기류가 나타나죠. 그럼 바람은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불어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땅바닥에 살고 있으니까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래서 이걸 해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밤대로 밤이 되면은요. 밤이 되면은 냉각하는 거지. 육지가 더 빨리 식어. 차가워져 육지가. 바다는 천천히 식어. 자, 그럼 육지 쪽이 하강기류, 바다 쪽이 상승기류. 온도가 더 높으니까 바다가. 그래서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불어가. 그걸 육풍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하루 동안에 바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낮에는 해풍. 자, 해 떠 있으면 해풍. 오케이?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야. 해 떠 있으면 해풍이야. 그럼 밤에는 반대인 육풍이 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계절풍은요 1년을 주기로 하는 거야. 1년을 주기로 대륙과 해양 사이에. 자, 여름철에는 대륙 쪽의 온도가 더 높아. 왜? 열을 받아서 쉽게 가열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상승기류, 여기는 하강기류. 그럼 여기는 고기압 평성, 여기는 저기압 평성. 바람이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여기 봐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바람이 이렇게 가니까 무슨 풍이 부냐? 남동쪽에서 지속적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불어. 이걸 남동계절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럼 겨울 되면 어떻게 돼? 육지가 온도가 낮아. 그래서 하강기류. 해양이 온도가 높아. 상승기류. 그래서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불어가.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북서쪽에서 지속적으로 바람이 불어오네. 그래서 우리는 북서계절풍이 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여름에는 남동계절풍, 겨울에는 북서계절풍. 지금 얘기하는 해륙풍하고 계절풍은요, 둘 다 육지와 바다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고요. 해륙풍은 하루를 주기로 하고 계절풍은 1년을 주기로 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75쪽 빨리 해보자. 조용히 하고. 자, 6번에 낮아지고 높아지며 높은 곳. 7번에 AB, BA. 8번에 기압이지. 자, 9번에 이거 무슨 풍이야? 육지에서 바다로 가니까 육풍이죠. 자, 육풍은 밤에 불어요. 이거 지금 저기 밝으니까 낮이네 그러면 안 돼. 밤에 불어. 자, 이거 기온은 바다 쪽이 높은 거죠. 왜냐면 바다가 상승기류니까. 그럼 기압은 육지 쪽이 높은 거죠. 육지가 하강기류니까 기압이 높은 거야. 자, 10번은요. 가는 남동계절풍이고 나는 북서계절풍이죠. 2번은 B, C죠. 기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거야. 가나의 계절은 여름, 겨울이 되는 거고요. 질문 없니? 요런 실험 같은 경우에도 여기 따뜻한 물, 얼음물 있고 향연기 해가지고 칸막이 했다가 칸막이를 확 열면은 이 향연기가 따뜻한 물 쪽으로 가. 그 얘기는 여기서 얼음물 쪽에선 하강기류, 따뜻한 물에선 상승기류가 나타나는 거지. 그 바람은 얼음물에서 따뜻한 물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라는 그런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요거 이제 해봐. 얼음물 위의 기압은 얼음물 위는 기압이 어떻게 돼? 높아져, 낮아져? 응? 어떻게 돼? 높아져요. 따뜻한 물은 낮아져요. 자, 기압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바람이 불어요. 온도 차이에 발생한 기압 차이 때문에 바람이 불어요. 자, 요렇게도 실험을 해요. 요것도 알아두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물하고 모래하고 넣어놓고 적외선 등으로 가열을 해주는 거야. 가열하면 누가 온도가 더 빨리 높아져? 모래 물 중에 누가 더 온도가 빨리 높아져?
모래가 온도가 더 빨리 높아져. 그럼 모래 쪽에 상승기류, 물 쪽은 하강기류. 그래서 바람은 물에서 모래 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이거 무슨 풍? 물에서 모래 쪽으로 바람이 가요. 무슨 풍? 무슨 풍? 해륙풍이면 해풍이고 계절풍이었으면 계절풍이었으면 남동 계절풍이고. 오케이. 자, 좋아요. 넘어가자. 다 했네? 뒤에 거 문제 빨리 해줘. 자, 78부터 문제 싹 다 풀어줘 그냥. 자, 채점 잠깐 한 대까지만 해보자. 1번에 4번이야. 2번에 3번, 3번에 1번, 4번에 5번, 5번에 4번, 6번에 3번. 틀린 거? 없어? 7번에 1번, 8번에 2번, 9번에 2번, 10번에 3번, 11번에 3번, 12번에 4번. 여기서 틀린 거. 틀린 거 뭐야? 빨리 얘기해. 괜찮아. 12번? 또? 없어? 12번에 보시게 되면은 요거 지금 바람이 어떻게 가?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가고 있지? 자,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가니까 무슨 풍? 해풍이 되는 거야. 해풍. 그러면 여기는 상승기류, 여기는 하강기류지. 상승기류 나타나는 데는 가열된 것이지, 하강기류 나타낸 것은 냉각된 것이지. 그래서 기온은 육지가 더 높은 거예요. 그죠? 그럼 기압은요? 높은 데서 낮은 데, 기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 바람이 가잖아. 기압은 바다가 더 높은 거죠. 오케이? 그래서 4번 돼야 돼. 그 다음 18번까지 풀자. 풀고 채점하고 끝내자 우리. 오케이? 18번까지 풀어봐. 알았어. 조용히 하고. 자, 13번에 3번, 14번에 3번, 15번에 4번, 16번에 4번, 17번에 1번, 18번에 2번. 여기까지 질문. 틀린 거 있어? 오케이.